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경력,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더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체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단 하나,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나는 해당이 없겠네 하고 넘기셨다가 뒷부분에 나오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놓치시는 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뉴스에서 크게 떠들지 않았을 뿐이고 동네 요양기관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여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는 사람만 조용히 챙기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양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바로 급여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야기부터 들리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예전에는 없거나 유명무실했던 수당들이 이제는 공식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근속과 관련된 보상입니다. 예전에는 한 기관에서 3년을 꼬박 채워야 겨우 이야기가 나오던 보상이 이제는 1년만 성실히 근무해도 매달 급여에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요양 현장을 쉽게 떠나지 않고 버텨온 사람에게 이제는 국가가 당신의 시간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법인 안에서 시설만 옮긴 경우라면 그 시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름만 비슷해 보여도 법인이 다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감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력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의 근무 이력이 모두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일했고 같은 법인이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이 쌓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5년 이상 현장을 지켜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단순히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이끄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선임 역할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역할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이후에 근무 중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 진행되며 내용은 실무 중심입니다. 신입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볼 것인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을 다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관에서의 배치 신고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반드시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했고 선임 역할로 배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몇 달치 수당을 좌우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간병 비용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가족이 부담하던 비용을 이제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병원 입장에서 인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최소 인력만 쓰던 구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급여입니다. 근무 형태는 3교대지만 하루 근무 시간이 명확하고 업무 범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근무 형태가 오히려 생활에 더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간 근무를 선택해 낮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근무와 휴식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께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체력과 생활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같은 자격증으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하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이라고 하면 시설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해 하시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평생을 살아온 집입니다. 이 점을 국가도 이제야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의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몇 시간 쓰고 나면 한 달 한도가 다 차버려서 나머지는 가족이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만큼 선택지도 넓어졌습니다. 방문 요양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주간 보호 이용 횟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센터에 요청하지 않으면 예전 계획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도가 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서비스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병원 동행 지원입니다. 어르신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일이 가족에게는 하루 일과를 통째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이 함께 움직이며 접수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일하는 자녀는 일터를 지키고 어르신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늘어나면 본인 부담금이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계산을 차분히 해보시면 늘어나는 부담보다 늘어나는 서비스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인데 하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국가의 시선은 다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돌본다면 그 시간과 노력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돌봄을 제공하면 매달 급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혹은 1시간 반 그 시간을 기록하고 책임있게 돌본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고 직계 가족이어야 하며 실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기존에는 비용을 내던 입장에서 이제는 지원을 받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모든 분께 권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 건강, 가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단하는 것과 아예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 명세서를 다시 보십시오. 근속과 경력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최신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돌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정보는 듣는 순간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힘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 달의 여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1년의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